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ur Journey 교과서 강좌에서 능률 및 능률 5 수업을 들을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 능률 교과서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리 능률 민과 능률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표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표지까지 함께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능률 민 수업이 필요한지 능률 5 수업이 필요한지를 구분하셔서 들어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시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부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때쯤 한번 훈련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수능형인데요. 여러분들이 3월, 6월, 9월, 11월 학평에서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수능까지 이 유형으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유형 안에서는 요지, 주제, 제목과 같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 대의파악 유형도 함께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함축의미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문 안에서 밑줄을 이렇게 콕 쳐놓고 우리 이 밑줄 친 부분을 필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혹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 도입은 양날의 검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진짜 AI 기술 도입이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묻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빈칸, 순서, 삽입, 요약문 이런 유형들이 함께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모의고사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학교별로 특수한 유형입니다. 모의고사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물어볼 거야 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어휘 유형이 그러한데요. 우리 다이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draw, 그리다 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은 관심을 끌다, 끌어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단어장에서 단어를 암기하게 되면 첫 번째 뜻만 많이 암기하는데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까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들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영영풀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프린트 이렇게 주면서 영영풀이랑 단어랑 이렇게 매치해서 외웠었잖아. 우리 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우리 내용일치 유형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용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 아, 그럼 이렇게도 되겠네 라고 추론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내용 추론 유형까지가 특수한 유형에 자주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세 번째는 서술형인데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두 유형보다 가장 어렵게 느끼는 유형이죠. 우리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딱 한 문제만 묻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의 지문을 두고 여러 개의 항목으로 묻게 되는데 우리 가볍게는 밑줄을 이렇게 쳐놓고 이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고쳐봐라 혹은 어휘를 고쳐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지문 안에서 그 부분만 한글로 적어 놓은 다음에 우리 이 부분을 영작을 해봐라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구문으로 바꿔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는 하나의 지문을 두고 조건을 준 다음에 이 조건에 맞춰서 주제문을 작성해봐라 혹은 요약문을 작성해봐라 라는 식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법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유형들에 대비할 수 있는 선생님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의 수업으로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로는 어휘를 함께 공부할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어휘들 함께 공부해 보면서 우리 그것에 대한 유의어 그리고 나서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의어 혹은 철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혼동어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단어
단어장 이렇게 보고 혹은 문제집 보고 그냥 단어 줄줄줄 외워도 되겠지만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속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는 핵심 어법에 대한 학습인데요. 우리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단원별로 핵심 어법이 2가지씩 나와요.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 그 문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어떤 하나의 문법을 공부할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3가지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2번째, 그래서 얘가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그 다음 3번째, 그리고 나서 용법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문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것에 대해서 형태부터 보면서요, 차근차근 나머지의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것 외에도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끌고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 그러면 동명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써요 하고 끝이 아니지. 어떤 동사들이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를 취하는지 혹은 투부정사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학교 시험에서도 분명히 물을 거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도 같이 끌고 와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 본문에서 그 핵심 문법을 사용해서 작성한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문장도 예문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번째는 본문 수업인데요. 우리 당연히 본문에서의 중요 어휘들 나오면 우리 그 어휘들의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 함께 정리를 해나가면서 볼 거고요. 또 구문 분석,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하고 갈 건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교재를 보든 아니면 학교 교과서를 보든 시각적으로도 익숙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줄맞춤을 맞추어서 교과서와 비슷하게 구현을 했어요. 다만 가끔 이건 소제목으로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경우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라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과서 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여러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놨거든. 한 번에 모든 본문을 공부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쪼개어 놨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세트를 볼 때마다 이 하나의 내용에 대한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핵심 문법을 활용해서 요약문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뭐였는지,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중요 문장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표로 함께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표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렇게 덮어놓고 한 번 더 말로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습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하는 각각의 교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교환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죠. 이 필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함께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어법은 빨간색, 어휘는 파란색으로 색상을 좀 나누어서 필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각각의 하루하루치의 당일 복습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모든 내용을 암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문장의 순서를 이렇게 배열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단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빈칸 이렇게 채워보면서 공부하는 연습까지가 당일 복습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본문까지 다 공부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오르거나이저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오르거나이저라는 것은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각각의 패러그래프별로 정리를 해서 빈칸을 채워보는 연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선생님 뒤에 이렇게 예시를 함께 가지고 왔는데 지금 1, 2, 3, 4 이렇게 나누어서 있고, 그 다음 이 각각의 문단별로의 타이틀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주제로는 어떻게 작성이 될 수 있는지
있었는지, 또 키포인트나 아니면 디테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보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할 건 없는 게 보기에 어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기에 있는 어휘들을 마치 게임처럼 이렇게 넣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지? 라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모두 공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르거나이저까지 정리를 하면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깔끔하게 머릿속에 딱 넣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우리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그냥 맞았구나 하고 오케이 넘어가지 말고 각각의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었다면 그 모르는 단어까지 꼭 뜻 한번 찾아보면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우리 지문의 각각의 내용에서 선지로 함정으로라도 출제될 수 있는 어휘들은 보통 정해져 있어요. 연상될 수 있는 단어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지에 있는 단어들까지 꼼꼼하게 암기를 해준다면 학교 시험에서 모르는 선지 혹은 해석이 안 되는 선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유형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할 건데 내용일치 유형에서도 단순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는 학교도 있겠지만 질문형으로 선지를 구성해서 다음 중에서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은? 이라고 묻는 유형도 있고요. 혹은 대화문으로 바꿔서 이 대화문 중에서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따분함도 덜어지고 훨씬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알차게 구성한 Our Journey 교과서 강좌에서 우리 능률 민, 능률 5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열심히 따라오면 반드시 좋은 점수를 결과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